아내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 남편의 바람 징후를 처음 알아챘을 때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임신 6개월 차였고 정신적인 충격 하나로도 이 아이를 잃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임신 6개월 차인 로아는 어느 날 남편 중에 차에 타고 있다가 익숙하지 않은 향수를 맡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향수도 아니었고 남편이 사용하는 어떤 제품과도 달랐다. 달콤하지만 강한 향기, 조수석과 안전벨트에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로아는 찡그린 얼굴로 안전벨트를 만졌다. 거기에는 흐릿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 여자가 앉았어. 실수할 리 없어. 그런데 누구지? 그날 이후 수많은 질문이 로안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중은 야근이나 회의 핑계를 자주 댔다.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거의 11시였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피곤하다는 듯 욕실로 들어갔다가 곧장 잠들었다. 로아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임산부의 예민한 직감은 남편의 눈빛과 숨결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직감이었다. 어느 날 밤 중이 깊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몸이 무거워 쉽게 움직일 수 없던 로아는 옆으로 누운 채 화면을 힐끗 보았다.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잘 자고 있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땀이 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로아는 조용히 그 메시지를 캡처했다. 보낸 사람은 옥스파라는 이름이었다. 가명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했다. 로아는 중을 깨우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리고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만 삼켰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사 도우미인 센 아주머니인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요즘은 로안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중이 출근한 뒤 로안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로안 씨, 요즘 말인데요. 중 씨가 출근하면서 서류도 안 들고 나가는 날이 있더라고요.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하고요. 언젠가 골목 앞에서 어떤 낯선 여자를 차에 태우는 걸 봤어요. 미리 말하지 못해 죄송해요. 괜히 마음 아프실까 봐. 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로아는 평소 질투심 많이 커나 소란을 피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신한 몸으로 배신당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B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사진작가로 일하는 B에게 남편의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했다. 절대 들키지 않게. 일주일 후 B는 로안에게 사진 여러 장을 보냈다. 중이 고급 아파트에서 젊고 섹시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었다. 여자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네. 로아는 사진을 인쇄해 봉투에 넣고 침대 밑에 감춰두었다. 결심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중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했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마이 사랑, 마이 킁이라는 이름이 떴다. 로아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마치 중의 비서인 것처럼.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고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은데 놀란 듯했다. 왜 오빠가 안 받지? 오늘 만나는 거 맞죠?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로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제 남편은 지금 샤워 중입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을 로아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날 밤 중은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왔다. 로아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중은 그녀의 뺨에 키스한 뒤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물었다. 오늘은 누구랑 스파 갔어? 중은 순간 멈칫했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회사 동료. 어떤 애가 자기 여자친구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로아는 미소 지으며 침대 밑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그럼 이 사진들은 합성인가 봐? 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다. 로아는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소리쳤다.
나 임신 중이야. 알기나 해? 그런데 바람을 피워? 사람이야, 대체? 분노로 인해 그녀의 배가 단단히 뭉쳤다. 호흡이 가빠졌다. 중은 다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로아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은 멍청한 여자가 아니야. 일주일 후 로아는 비와 함께 옥스파에 갔다.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이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때리거나 싸울 생각은 없었다. 단지 눈을 마주치고 말해주고 싶었다. 배신당한 아내는 절대 약하지 않다고. 로아는 볼록 나온 배를 드러낸 채 살벌한 눈빛으로 스파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이 막으려 하자 로아는 중과 마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마이 불러줘요. 자기 있는 남편 아내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잠시 후 마이라는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다. 로아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배 안에 있는 아이 누구의 아이인지 알아요? 마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남편을 제대로 못 지킨 여자가 남 탓하지 마세요. 로아는 강하게 그녀의 뺨을 때렸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로아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널 때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가진 걸 전부 잃게 만들 거야. 두고 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있었다. 한 명의 어머니로, 그리고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일어선 한 여자로. 2부, 임신한 아내의 반격,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고 불륜녀는 대가를 치르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임신한 여자는 약하다고 하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에게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을 줄 첫 번째 엄마가 될 거예요. 누구에게도 밟히고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인 중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모든 사진, 메시지, 그리고 마이와 남편 사이의 대화 녹음이 들어있었다. 중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점점 창백해졌다. 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당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이 집과 이 차, 그리고 당신 명의의 재산 70%를 제게 남기는 거예요. 중은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지금 임신 중이잖아. 아기를 죽일 셈이야? 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배신하고 비겁한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로는 즈엉과 마이 두 사람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처음에 즈엉은 거절했지만 결국 참석했다. 마이는 다리를 꼬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한 모습이었다. 로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건 그녀의 친구 기가 마이를 미행하며 몰래 녹음한 음성이었다. 녹음 속 마이의 목소리. 걱정 마요. 그 여자는 곧 출산해요. 천천히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매달 돈만 잘 보내주면 돼요. 즈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이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로는 녹음을 끄고 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손톱이나 끓는 물로 싸우지 않아요. 나는 법으로 싸워요. 기억하세요.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어요. 며칠 후 로는 마이를 가정파탄죄로 고소했고 즈엉이 회사 자금을 마이에게 불법 송금한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는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서류를 즈엉의 상사에게도 보냈다. 사건은 내부조사 대상이 되었고 즈엉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마이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점점 무너져 갔다. 어느 날 밤늦게 즈엉은 론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너와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아. 론은 조용히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때는 당신이 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게 전부예요. 감옥에 안 보내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즈엉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다. 그러나 론은 조용히 일어나 그를 남겨둔 채 걸어나갔다. 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진, 문자, 음성 녹음을 올렸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마이는 네티즌들의 추적을 받아 결국 그녀가 일하던 스파는 임시 폐업하게 되었다. 며칠 후 즈엉은 정식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결국 서명했다. 그는 깊은 후회를 느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했던 여인은 이제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론은 당당히 법원을 나섰다. 임신 7개월째의 그녀 손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브랜트와 체결한 모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한 엄마의 상징으로 온라인에 퍼졌다. 나는 한때 사랑하고 참으며 기다리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를 지킬 줄 아는 엄마이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이며 배신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